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혼례 당일 아침, 신랑 덕수가 들뜬 마음으로 신부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택시야, 이제 우리 가오라? 그런데 웬걸요? 방 안에는 구겨진 혼서지와 비어있는 이불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지요. 어디 갔나? 책시가 어디 간 것이요?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그 좋은 거시기 준비해놨는데 허실구먼. 김진사가 은백냥 주고 색시를 사갔다네. 아따, 총각 불알이 터지겠어? 덕수는 아래로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룻밤 내내 잔뜩 기대하고 있던 그것이 김칫국 마신 것처럼 싹 가라앉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뭔 일이요? 마을 아낙네들이 킬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못 써보고 시들어버렸네. 이불 아래에는 덕수가 정성스럽게 준비해둔 첫날 밤 용품들만 그대로 남아있었지요. 꿀, 참기름, 그리고 마을 아지매가 몰래 건네준 비밀스러운 약재들까지. 아이고, 이 좋은 것들을 다 어쩌라고. 덕수가 물건들을 하나씩 들어올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방문 앞에 모여들어 킬킬거리며 구경하고 있었지요. 어메, 저것 봐라. 꿀이랑 참기름까지 준비해뒀네. 아이고, 총각이 얼마나 애를 썼을꼬? 그런데 정작 쓸 색시가 없으니 무슨 소용이요? 덕수의 얼굴이 사과처럼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다들 뭘 그리 구경하시는 거요? 볼 게 뭐가 있다고? 아이고, 화내지 말거라. 우리도 안타깝다 말이야. 마을 이장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덕수야, 세상에 여자가 준하 하나뿐이겠느냐? 다른 처녀 구해서 혼인하면 되지 않겠나? 이장님, 그게 그리 쉬운 일인가요? 춘하만큼 예쁜 처녀가 어디 또 있겠어요? 아이고, 그 김진사 천벌을 받을 놈. 남의 색시를 가로채다니. 백냥이면 큰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하지 않나? 덕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망할 김진사, 내가 가만 안 둬. 야야, 함부로 덤비지 마라. 김진사가 얼마나 세력이 큰 양반인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당할 순 없어. 덕수는 혼례복을 벗어던지고 평상복을 걸쳤습니다. 어디 가는 게야? 술이나 마시러 가야지. 이런 날엔 술밖에 답이 없어. 아이고, 술 마시고 주정 부리지는 마라. 덕수는 터벅터벅 주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따, 불쌍하기도 해라. 첫날 밤도 못 치르고 색시 뺏기다니. 그래도 젊으니까 금방 있겠지 뭐. 덕수의 어깨는 점점 더 축 늘어졌습니다. 덕수는 주막에서 막걸리를 벌컥벌컥 마시며 풀이 죽은 것이기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이고, 내 신세가 이게 뭐여? 총각, 그만 좀 마셔. 취하겠어. 주모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덕수는 들은 척도 안 했지요. 더 주시오. 오늘은 죽도록 마셔야 되겠소. 한 사발, 두 사발, 어느새 다섯 사발을 비운 덕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는 게야? 바람 좀 쐬러 가오. 덕수는 휘청거리며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술기운에 발걸음이 엉성했지만 자꾸만 걸음이 산 깊숙이로 향했지요. 아이고, 춘하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말도 없이 그리 간 것이오. 중얼거리며 걷던 덕수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저게 뭐지? 나무 사이로 이상한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달빛에 비친 그림자들이 뭔가 수상했습니다. 사람인가? 아니면 짐승인가? 덕수는 술이 확 깨면서 조심스럽게 그림자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림자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휘리릭, 챙. 하하. 야, 분명히 사람 소리였는데 여자 목소리 같았습니다. 여자가 이 밤중에 산에서 뭘 하는 거지? 덕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다가가 큰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고개를 내밀어 보았지요. 어메, 저게 뭐야? 덕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세 명의 여인이 칼춤을 추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냥 칼춤이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들이 진짜 무궁을 쓰는 건가? 여인들의 몸놀림이 마치 나비처럼 가볍고 빨랐습니다. 칼끝에서 달빛이 반짝거리며 아름다운 궤적을 그렸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서 있던 여인은
키도 크고 몸매도 늘씬했는데 무엇보다 칼솜씨가 예술이었지요. 으와, 저 여인이 장난이 아니네. 덕수가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칼춤을 추던 여인이 동작을 멈추고 덕수가 숨어있는 바위 쪽을 쳐다보는 것이었지요. 누구야? 거기 숨어서 훔쳐보는 놈. 덕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들켰나? 여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덕수는 바위 뒤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야, 나와. 안 나오면 이 칼로 바위째 베어버린다. 덕수는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번쩍 들고 바위 뒤에서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런데 여인이 덕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야? 색시도 지키지 못한 놈이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그걸. 온 마을이 다 아는 일을 모를 리 있나? 헐레날 색시 뺏긴 총각 말이야. 다른 두 여인도 킬킬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언니, 저 총각 딱하네요. 전날 밤도 못 지르고 불쌍해라. 아이고, 그 좋은 거시기 준비해놨을 텐데 말이야. 덕수의 얼굴이 불타오르듯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 키 큰 여인이 칼을 휘둘러 보이며 말했습니다. 야, 총각아. 나는 월하다. 아휴, 그런데 너 술독에 빠졌다 나왔냐? 술 냄새가 장난 아니네. 얼마나 마신 거야? 그런데 말이야, 총각아. 색시 뺏긴 게 그렇게 억울하면 되찾아올 생각은 안 하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되찾아온다고요? 어떻게요? 어떻게긴 뭐가 어떻게야. 뺏어오면 되지. 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김진사는 제법 위세가 있는 양반인데. 월화가 다른 두 여인을 보며 웃었습니다. 얘들아, 이 총각 겁쟁이네. 그러게요, 언니. 사내가 되어서 색시 하나 못 지키면서 술독에 빠질 용기는 있나 보네요. 덕수가 발끈했습니다. 겁쟁이라뇨. 저도 할 말은 해요. 그럼 뭐? 김진사한테 가서 색시 내놔 하고 따질 거야? 그건. 월화가 씩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총각, 정말로 색시 되찾고 싶어? 월화가 덕수 앞에서 칼을 빙빙 돌리며 말했습니다. 총각, 우리가 누군지 아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의적이야. 부자들 재산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덕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의적이라고요? 그때 월화 옆에 있던 여인이 나서며 말했지요. 난 단화야. 우리 언니 월화는 아까 봤고. 저쪽이 국화야. 단화가 손가락을 튕기자 바위가 탁 소리를 내며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바위가 쪼개지다니. 그때 국화가 나무 위로 훌쩍 뛰어올랐다가 한 바퀴 돌며 내려왔지요.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어. 덕수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을 때 월화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총각, 내 색시를 뺏어간 김진사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나? 나쁘긴 하지만. 그 놈이 지금까지 몇 명의 처녀를 농락했는지 아나? 20명이 넘어. 단화가 거들었습니다. 어떤 처녀는 배까지 불러서 산속에 버렸대. 어떤 처녀는 실성해서 미친 여자가 됐고. 국화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놈을 응징하려고 했는데 마침 내가 나타난 거야. 덕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 나쁜 놈이었군요. 그럼 춘하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그래서 서둘러야 해. 그때 월화가 덕수 앞에 바짝 다가서더니 숨을 후풀어대며 말했지요. 총각, 우리가 내 색시 되찾아주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이요? 우리와 함께 지낼 용기 있어? 덕수가 깜짝 놀라 뒷걸음쳤습니다. 뭐라고요? 놀라지 마. 그냥 같이 자자는 게 아니야. 국화가 설명했습니다. 김진사 저택에 들어가려면 우리 셋과 함께 행동해야 해. 그럼 며칠 밤을 함께 지내야 한다고. 그때 월화가 덕수의 턱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총각. 색시 뺏기고 나서 그것이 많이 억울하겠지? 그건. 아이고, 얼굴 빨개지는 것 봐라. 귀엽네. 우리가 좀 달래줄까? 덕수가 허둥지둥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안 돼요. 월화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생긴 것처럼 멍청하긴. 농담이야, 농담. 그런데 정말로 색시 되찾고 싶으면 우리 말 잘 들어야 해. 월화가 덕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물었습니다. 총각, 김진사 집에 가본 적 있나? 네,
품팔이 할 때 몇 번 갔어요. 그럼 집 구조 기억나? 덕수가 눈을 감고 생각해 보더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대문 들어가면 왼쪽에 사랑채, 오른쪽에 행랑채, 안채는 정면에 있고 뒤편에 별채가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리고 우물은 부엌 옆에. 다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메, 이놈 기억력이 장난 아니네. 담장 높이는 어느 정도였지? 한 길 반 정도? 담장 위에 기와 조각들이 박혀 있고 남쪽 담장 모서리 부분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어요. 월화와 국화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거 완전 보물이네. 그럼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해볼까? 월화가 덕수 앞에 서더니 말했습니다. 총각, 이름이 뭐야? 덕수요. 좋아, 덕수야. 지금부터 우리가 특별히 단련시켜줄 테니까 각오해. 다나가 나무 막대기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먼저 몸을 풀어야지. 덕수야, 저고리 벗어봐. 네, 왜요? 몸 상태를 봐야 어떻게 훈련시킬지 알 수 있잖아. 덕수가 머뭇거리자 국화가 다가와서 저고리를 훌러덩 벗겨버렸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뭐 하는 거요? 어머, 가슴팍이 의외로 두툼하네? 월화가 덕수의 팔뚝을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근육도 제법 있고. 이놈, 거시기는 어떻게 생겼나? 에이, 그건 안 돼요? 덕수가 화들짝 놀라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보기만 하는 건데 뭘 그렇게 부끄러워해. 아니다, 섹시도 못 본 것을 우리가 먼저 보면 안 되겠네. 그때 월화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농담은 그만하고 진짜 훈련 시작하자. 덕수야, 이 나무에 매달려봐. 덕수가 나뭇가지를 잡고 매달리자 월화가 아래에서 다리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뭐 하는 거예요? 힘 기르려면 이렇게 해야 해. 그런데 이놈 다리도 의외로 튼튼하네. 월화가 덕수의 허벅지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누님, 이상한 데 만지지 마세요. 다나가 킬킬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덕수야, 솔직히 말해봐. 추아랑 어디까지 해봤어? 그런 걸 왜 물어봐요? 궁금해서 손이라도 잡아봤어? 덕수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건. 그때 국화가 다가와서 장난스럽게 물었지요. 어메, 손도 안 잡아봤구나. 그럼 뽀뽀는? 에이, 그것도 안 해봤어? 우리가 가르쳐 줄까? 월화가 덕수 귓가에 바싹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덕수야, 여자 마음 사로잡으려면 일단 터치가 중요해. 어떻게요? 이렇게. 그때 월화가 덕수의 거시기를 꽉 잡아버렸지요. 어메, 누님, 지금 뭐 하는 것이요? 왜 안 돼? 춘화한테도 이렇게 해봤어야지. 그만해요. 왜 자꾸 말하면서 이상한 데를 만지고 그래요? 월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자가 이 정도로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섹시 되찾아? 이제부터 매일 밤 이렇게 훈련할 거야. 각오해.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해질 무렵 드디어 월화가 덕수를 데리고 김진사 저택 근처로 향했습니다. 덕수야, 저기 보여? 저게 김진사 집이야. 높다란 담장 너머로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네. 남쪽 담장 모서리에 구멍도 있고. 다나가 나무 위에 올라가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언니, 뒤쪽에 별채에 불이 켜져 있어. 그게 춘하가 있는 곳일 거야. 월화가 덕수에게 헝겊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이걸 머리에 둘러쓰고 저택 안으로 들어가. 행랑놈 흉내 내면서. 저 혼자요? 우리가 같이 가면 수상하잖아. 내가 예전에 품팔이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하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상황부터 파악해. 괜찮은지, 다친 곳은 없는지. 국화가 덕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 우리가 밖에서 지켜볼게. 덕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담장 구멍으로 들어갔는데 저택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하인들은 모두 사랑채 쪽에 있는 것 같았지요. 덕수는 조심스럽게 별채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춘하가 곱게 단장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춘하야. 덕수가 작은 소리로 불러보았지만 춘하는 듣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이상한 것은 춘하의 표정이었습니다. 억지로 끌려온 사람 같지가 않았지요. 오히려 편안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저렇게 평온해 보이지? 그때 별채 문이 열리면서 김진사가 나왔습니다. 준하야, 내일이면 큰 손님이 오신다. 단단히 준비해 둬야 해. 알겠습니다. 날이.
춘하의 대답을 들은 덕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억지로 있는 사람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혹시 춘하가 자발적으로 온 건가? 김진사가 춘하의 어깨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다. 하지만 조금만 더 참아다오. 일이 끝나면 좋은 곳으로 보내주마. 걱정 마세요. 제가 맡은 일은 끝까지 할 것입니다. 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맡은 일, 뭔 소리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던 덕수는 서둘러 담장 밖으로 나와 월화를 만났지요. 어떻게 됐어? 이상해요. 춘하가 억지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다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김진사와 대화하는 걸 봤는데 마치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월화가 턱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네. 뭔가 우리가 놓친 게 있나? 일단 작전대로 하자. 춘하를 데리고 나오면 바로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 간단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횃불이 여기저기서 켜지기 시작하더니 검은 옷의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구냐? 도둑이야! 이놈을 잡아라! 덕수야, 어서 별채로 가. 누구냐? 너희들은! 사내들이 의적 여인들에게 달려들었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월화의 칼이 번쩍거리자 두세 명이 한꺼번에 쓰러졌고 그 사이 덕수는 별채에 도착했는데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니 춘하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덕수야? 왜 여기 있어? 춘하야, 구하러 왔어. 어서 가자. 그런데 춘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덕수야. 아직 가면 안 돼. 뭐라고? 왜? 춘하가 덕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말이야. 나는 여기에 돈을 받고 팔려온 게 아니야. 뭔 소리야? 김진사는 나쁜 사람이 맞아. 하지만 더 나쁜 사람이 따로 있다고. 덕수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춘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판서라고 들어봤어? 그 사람은 조선 팔도의 천연 납치단을 거느린 거대 조직의 두목이야. 중국 황실과도 연결되어 있고 조선 조정 대신들 중에도 한통속이 있어. 처녀들을 중국으로 팔아넘기는 일을 하고 있어. 그럼 너는? 나는 그 증거를 잡으러 온 거야. 김진사는 박판서의 하수인일 뿐이라고. 그때 밖에서 칼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김진사가 들어왔는데 뒤에는 더 나이 많은 사내가 따라왔지요. 결국 왔구나. 박판서님, 저들이 방해꾼들입니다. 박판서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미있군. 작은 물고기들이 큰 상어를 잡으려 한다니.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내 뒤에는 조선 팔도 관리들과 중국 상단이 버티고 있으니까. 박판서가 음산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화야, 이 차가 내 옛 신랑감이구나. 판서님 어떻게 처리할까요? 죽이기엔 아직 이르고. 일단 지하로 데려가자. 박판서가 손짓하자 검은 옷사내들이 덕수를 붙잡았습니다. 나라 이놈들아! 춘하야! 춘하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덕수는 지하로 끌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축축하고 어두운 공간이 나타났지요. 이게 뭐야? 지하실 곳곳에 여자들의 옷가지와 비녀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여러 개의 철창이 있었고 그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누구시오? 어둠 속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덕수라고 합니다. 당신들은 왜 여기에 갇혀 있소? 김진사와 박판서가 우리를 중국으로 팔아넘기려고 가둬놓은 곳인데 처녀들이 나 말고 20명 정도 더 있어요. 그때 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하가 혼자 내려오고 있었지요. 춘하야, 춘하가 덕수가 갇힌 철창 앞에 왔습니다. 손에는 열쇠를 들고 있었지요. 덕수야, 조용히 해. 춘하가 철창을 열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지금 박판서와 김진사가 위층에서 회의를 하고 있어. 이 틈에 도망쳐야 해. 춘하야. 너는 도대체 정체가 뭐야? 뭘 하려는 거야? 아까 하려던 말이 뭐였어? 춘하가 덕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덕수야, 내가 여기 온 진짜 이유는 뭔데? 나는 박판서의 약점을 찾으려고 온 거야. 김진사를 통해서 말이야. 덕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너는 첩자였던 거야?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 춘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덕수야, 나는 정말로 너를 사랑해.
이건 진심이야. 춘아야, 하지만 내게는 해야 할 일이 있어. 이 처녀들을 모두 구해야 해. 덕수가 춘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럼 같이 하자. 나도 도울게. 위험해. 위험하든 말든 상관없어. 내가 하는 일이라면 나도 함께 할게. 춘하가 덕수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런데 그때 위에서 춘하를 급히 찾고 있는 박판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춘아, 어디 있느냐? 춘하가 덕수에게 다급히 말했습니다. 어서 다른 처녀들을 풀어줘. 나는 위로 올라가서 시간을 벌게. 춘하가 위로 올라가자 박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춘아야, 지하에서 뭘 했느냐? 그냥 덕수놈 상태를 좀 봤어요. 박판서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춘하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땀만 품은 건 아니지? 춘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약속대로 하겠어요. 그때 김진사가 다급히 뛰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하의 계집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된 일이냐? 철창이 모두 열려 있고 한 놈도 남지 않았습니다. 춘아, 내가 풀어준 거구나. 춘하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 배신자년, 감히 나를 속였느냐? 박판서,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할게요. 진실, 저는 처음부터 당신을 잡기 위해 왔어요. 내년 정체가 뭐냐? 춘하가 품에서 작은 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 언니를 기억해요? 3년 전에 당신이 중국으로 팔아넘긴 춘향이요. 뭐라? 춘향이의 동생. 당신 때문에 언니는 중국 가는 배에서 바다에 뛰어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준비했어요. 당신을 잡을 방법을 찾으면서. 그때 덕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춘아야, 덕수야, 위험해. 어서 가. 무슨 소리야? 안 돼. 혼자 둘 수 없다고. 박판서가 소리쳤습니다. 다 죽여버려라. 김진사와 부하들이 덕수와 춘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밖에서 월화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수야, 춘하야, 우리가 왔다. 월화, 단화, 국화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늦어서 미안하구먼. 춘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월아 언니? 춘하야, 내가 춘향이 동생이었구나. 이제 알겠어. 언니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춘향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내가 먼저 움직였던 거구나. 덕수가 춘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춘아야, 이제 다 알겠다. 그동안 얼마나 애썼을꼬? 춘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덕수야, 미안해. 속여서 미안해. 뭘 속였다고 하는 게야. 마음만은 진짜였지 않았나? 덕수가 춘하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같이 해보세. 내 언니 원수도 갚고 우리 앞날도 지켜보자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놈들을 모두 죽여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김진사와 10여 명의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죽겠구먼. 덕수가 화들짝 놀라며 춘하와 함께 월화 뒤로 숨자 월화가 번개처럼 나타나 칼을 휘둘렀지요. 야! 월화의 칼에 김진사의 부하 셋이 한꺼번에 나가 떨어졌고 단화도 지지 않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야! 꽈당. 부하 둘이 벽에 박혀 기절했지요. 그런데 김진사의 부하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사방에서 달려들었지요. 철컹, 월화의 칼과 부하의 칼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국화는 칼 대신 다리를 높이 들어 발차기를 수없이 날렸지요. 하핫! 으악! 남은 부하들이 뒤엉켜 넘어졌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어메, 저 누님들은 사람이야? 귀신이야? 박판서도 그 모습에 당황하며 소리쳤지요. 이 연들은 뭔 놈들이냐? 월화가 칼끝을 박판서에게 겨누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의적이다. 내 같은 악한 놈을 처단하러 왔다. 의적이라고? 하지만 나는 박판서다. 내깟 놈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다. 단화가 코웃음 쳤습니다. 박판서든 개판서든 상관없어. 나쁜 놈은 모두 혼내준다. 그때 덕수가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뭘 하면 되죠? 바보야, 뭘 하기는. 도망가. 그때 김진사가 뒤에서 칼을 들고 춘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춘아, 내년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춘하가 뒤를 보지 못하고 있을 때였지요. 춘아야, 뒤를 조심해.
덕수가 벌떡 일어나 김진사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놈아, 내 색시한테 뭐 하는 거야? 그때 김진사가 휘두른 칼이 덕수의 어깨를 스쳤지요. 아야, 하지만 덕수는 물러서지 않고 덕수가 김진사의 다리를 꽉 붙잡으며 매달렸지요. 놓아라! 이놈아! 안 놔, 못 놔. 이 못된 영감탱이야. 김진사가 덕수를 떼어내려고 발버둥쳤지만 덕수가 워낙 꽉 붙잡고 있어서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때 춘하가 칼을 들어 김진사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김진사, 이제 끝이야.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박판서가 보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이 바보들아, 내가 직접 나서겠다. 이 잡놈들, 어디 동맛 좀 보거라. 조심해. 저 칼에 독이 묻어 있어. 박판서가 독침을 날리자 월화가 재빨리 피했습니다. 아이고, 저놈 장난 아니네. 다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박판서가 다시 독침을 날렸는데 이번에는 국화를 향해서였지요. 국화야, 조심해. 월화가 국화를 밀쳐내며 대신 독침을 맞았는데 어깨를 붙잡고 쓰러졌지요. 으악! 언니! 다나와 국화가 달려갔습니다. 하하! 이제 끝이다. 월화 누님, 이제 너희도 모두 저승길 동무가 되어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여기다. 여기가 그 나쁜 놈들 있는 곳이야. 우리를 구해준 은인들이 위험하대. 문이 와장창 열리더니 수십 명의 처녀들이 몽둥이와 낫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덕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지하에 있던 처녀들이네. 은인님들, 우리가 도우러 왔어요. 얘들아, 저 나쁜 놈들을 혼내주자. 수십 명의 처녀들이 일제히 박판서와 김진사에게 달려들자 남은 일당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들이 어디서 나타났어? 나쁜 할배놈아! 어디 혼 좀 나봐라! 김진사도 여러 처녀들에게 둘러싸여 몽둥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그 사이 월화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독이 생각보다 약하네. 언니, 괜찮아? 어깨가 좀 얼얼하지만 견딜만해. 월화가 칼을 들어 박판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박판서, 이제 끝이다. 박판서가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살려줘.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어. 춘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언니 원수는 반드시 갚겠어. 춘향 언니, 이제 편히 쉬어. 춘하의 칼이 박판서의 목을 겨눴습니다. 꽈당. 결국 박판서는 춘하의 칼에 쓰러졌고 김진사는 처녀들의 몽둥이에 맞아 기절했지요. 만세, 이겼다. 이겼어. 덕수야, 수고했다. 에이, 저는 뭘 한 게 없는 거려. 그때 덕수가 춘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춘하야, 이제 정말로 우리 혼례를 올리자. 그래, 덕수야. 이번에는 아무도 우리를 못 막을 거야. 저기 덕수야, 춘하야, 내가 할 말이 있어. 우리는 이제 떠나야 해. 덕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좀 더 계시면 안 돼요? 우리는 떠돌이야. 한 곳에 오래 머물 수는 없어. 다나도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리해야 할 나쁜 놈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 국화가 춘하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춘하야, 행복하게 살아. 언니 원수도 갚았으니 이제 마음 편히 살아도 돼. 춘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언니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월화 누님, 단화 누님, 국화 누님, 저희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월화가 덕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지요. 덕수야, 내가 진짜 사내가 됐구나.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어. 그런가요? 그럼, 색시 하나 못 지키던 겁쟁이가 이제는 악한 놈들과 맞서 싸우는 용감한 사내가 됐잖아. 월화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덕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주는 혼례 선물이야. 뭐예요? 열어보면 알아. 덕수가 주머니를 열어보니 반짝이는 은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나쁜 놈들한테서 뺏은 거야. 너희가 받는 게 맞아. 덕수야, 그런데 이것도 있어. 또 뭐예요? 우리가 특별히 만든 비법서야. 다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날 밤에 춘하 기쁘게 해주는 방법들이 다 적혀 있어. 아이고, 그런 것까지.
월화가 덕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여러 곳에서 들은 비법들이야. 나중에 혼자 볼 때 봐. 춘하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 그렇게 모든 선물을 전해주고 나자 의적 여인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덕수와 춘하의 첫날 밤이었지요. 신방에 들어선 덕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춘하를 바라보았지요. 춘하야,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네. 덕수야, 그런데 나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 덕수가 의적 누나들이 준 보자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월화 누나들이 비법서를 줬어. 뭐가 적혀 있는데? 덕수가 비법서를 펼쳐보니 온갖 그림과 글씨가 빼곡했지요. 어메, 첫 번째, 여인의 마음부터 녹여라. 두 번째,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세 번째, 꿀과 참기름 활용법. 춘하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워. 그런 것까지 가르쳐줬어? 고진감래라 하였습니다. 힘든 일을 겪은 후에 단맛 같은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뜻으로 덕수가 훈련할 색시를 잃고 절망에 빠졌지만 의적 누나들을 만나 진정한 우정을 쌓고 결국 더 큰 행복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잃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더 큰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덕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춘하를 포기하고 바로 새 색시를 구했을까요? 아니면 덕수처럼 끝까지 되찾으려 노력했을까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